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올해부터 운행을 시작한 동해선 열차가 누적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매진 행렬을 보일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연말부터는 속도가 빠른 KTX 이음의 투입도 결정됐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강릉과 부산, 부전 사이를 달리는 ITX 마음열차입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 주요 시간대에도 매진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승객과 관광객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다 배경이어서 되게 경치 보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용하는데 다음에 또 한번 더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동해선 열차는 고속도로가 없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부산을 연결하며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6천 명 안팎이 이용하며 이달 들어 누적 이용객 수가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운행에 제약을 받는 단선 구간인데다 최고 시속 160km에 불과한 ITX 마음열차만 운행에 투입돼 강릉에서 부산, 부전까지는 5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강릉에서 부산, 부전까지 동해선 구간에 연말까지 KTX 이음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시속 260km의 KTX 이음이 투입되면 강릉에서 부산, 부전까지 운행 시간이 1시간 가까이 줄어들어 이용 편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KTX 이음이 몇 대나 투입될지와 운행 시간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25년 말부터 KTX 이음이 투입될 예정이고 아직 운행 횟수나 이런 것들은 좀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5시간 내외로 이제 소요되는 게 한 4시간 정도까지 단축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에서 동대구를 잇는 동해선 노선은 현행대로 하루 한 차례 ITX 마음과 3차례 누리로가 계속 운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중앙선 폐철로 구간에 활용한 원주 지역 관광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옛 반곡역 안에 짓기로 했던 주차장 계획이 백지화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뿐 아니라 사생활 침해까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선 폐철도 옛 반곡역 일대. 굴착기와 트럭 등이 바삐오가며 공원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연말까지 플라워 가든, 광장 등을 갖추고 금대역까지 6.8km 구간, 2층 관광열차가 오고 가는 정류장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바람길 숲과도 이어지면서 새로운 휴식 공간이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인근의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반곡역 안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400면 규모 주차장 계획이 사라지고 금대리에만 500면 규모의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주중에는 이곳 금대리 주차장을, 주말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건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 마을 내 생활도로가 주 출입로가 될 수밖에 없어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로 이 일대가 몸살을 앓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단독 택지 분양 당시 도로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개개인의 소유권 주장은 어려워도 원주시가 전용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광지 사이에 딱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문제나 저희는 이렇게 여기 지역 조례 때문에 담장도 되게 낮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아이들 통행 문제, 차들도 사실은 이 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원주시는 반곡역 공원 안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하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 주말 동안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선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지역인 걸 감안해서 지속적인 주차 계도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안으로 주차 타워를 짓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간현의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함께 원주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곡금대 관광 활성화 사업. 2019년부터 시작돼 안 그래도 늦어진 이 사업이
주민 반대에까지 부딪히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이제 축산업계에서도 인공지능 AI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 번식을 관리하는 AI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한우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한우 농가입니다. 배가 부른 암컷소 주변에 빨간색 테두리가 표시됩니다. 그런데 소가 꼬리를 위로 올리자 주변 테두리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네, 핸드폰에 설치된 어플인데요. 출산이 임박한 한우의 모습이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로 잡히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국립축산과학원과 협업해 춘천 농가 5곳에 시범 도입한 한우 스마트팜 번식 관리 시스템입니다. 암컷소의 번식을 관리하는 AI 기술이 춘천에 처음 도입된 겁니다. 기존에는 암컷소의 목에 발정 감지 센서를 부착해 수시로 관리하고 5년에 한 번씩 배터리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정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미리 학습시켜 CCTV에 발정 징후가 나타나면 곧바로 농장주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농장주는 징후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인공수정을 시도해 송아지의 생산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밤 같은 데는 저기 자야 되잖아요. 사는데 그 시간에 못 보잖아요. 21일 동안 그냥 사료비가 그만큼 들어가는 거죠. 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핵심은 행동 패턴. 전국 수백 개 농가에서 기르는 한우의 행동 패턴이 축적되어 있어 발정과 출산 징후뿐만 아니라 이상 행동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 특정 행동을 하면은 그걸 이제 잡아내라, 그렇게 인식되라 그래가지고 등록된 핸드폰으로 알람을. AI 기업은 지난 4월부터 결핵 등 감염병에 걸린 소들의 행동 패턴을 추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AI가 한우의 번식을 관리하고 감염병까지 조기에 잡아내면 한우 농가의 생산성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 4일 사이 강원 동해안에 적지 않은 비가 내리면서 저수지 저수율이 올랐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경우 그제 26.7%에서 어제 27.1%로 0.4%포인트 높아져 지난 4월 14일 93.6% 이후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다 92일 만에 처음으로 전날보다 저수율이 올랐습니다.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된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은 저수율이 크게 올라 속초시는 23.7%에서 32%로 고성군은 29.4%에서 45.5%로 양양군은 31.5%에서 49.9%로 높아졌습니다. 농업용소로 주로 쓰이는 저수지 역시 고성 도원저수지가 49.6%, 속초 원암저수지 39.2%, 양양 설악저수지 66.8%로 저수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림대 춘천성심병원과 도내 5개 의료원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오는 24일부터 이틀가 예정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내일까지 실시한 뒤 모레 파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업이 확정될 경우 24일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5일은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는 속초의료원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해결과 공공의료 발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옛 단고동 행정복지센터 건물로 이전해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원주시는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단고동 행정복지센터 본관을 새 단장에 지난 6월 준공했고 1층에는 자원봉사자 활동 공간과 사무실, 상담실 등을, 2층에는 다목적실과 센터장실 등을 갖췄습니다.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997년 설립돼 가족봉사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소식과 함께 원주시민 자원봉사자 10만 명 등록 돌파를 기념한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협의 끝에 의대생 단체인 의대협이 학교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냈지만 학사 운영 방안을 놓고 강원 지역 의대와 학생들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수업에 복귀하려면 사실상 학사 유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던 형평성이 논란이 불거져 교육부는 그동안 학사 유연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다만 최근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영월군이 취약계층 틈새 돌봄 브랜드 온동네 샅샅이 선포식을 열고 지역에 맞는 복지 모델 구축에 나섭니다. 어제 진행된 선포식에선 영월군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만드는 복지 공동체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온동네 샅샅이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샅샅이 찾아가 따뜻한 온동네를 만들자는 의미로 단절됐던 다양한 돌봄 활동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브랜드입니다. 2025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어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막을 올리며 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50개 나라 2,400여 명의 태권도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올림픽 출전 랭킹 포인트 20점이 주어지는 치열한 G2 등급 경기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오픈 대회로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대회 기간 조직위는 국내외 참가 선수들을 위한 시내 관광 순환 셔틀버스를 특별 운영합니다. 오는 21일부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되는 가운데 강릉시와 태백시 고성군이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문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강릉시는 지급 운영팀과 인력관리팀 등 2개 전담팀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청 접수부터 대상자 확인, 지급 결정,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합니다. 태백시도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업 총괄 관리와 세부 계획 수립, 시민 홍보, 지급 수단 확보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지역 내 5개 읍면사무소에 전담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고 요일제 적용 대비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성군 의회가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섭니다. 정성군 의원 연구단체인 정성군 의회 중장년 맞춤형 지원 정책 연구회에서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